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정훈 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그 감정 평가 및 보상 복구 관련된 우리 교재 관련돼서 주요한 쟁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용 수용에 관련된 내용이죠. 제1장 공용 수용 총론입니다. 자, 공용 수용이라는 것은 특정한 공익 사업을 위해서 보상을 전제로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에 의미해서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용 수용은 이제 학문상의 개념이고요. 물적 공용 부담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용 수용을 하는 이제 기본적인 그 취지는 공익 사업의 이제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서 우리 이제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인데요. 결국은 공용 수용이라는 것은 어떤 공익 실현을 위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공용 수용을 통해서 권리자인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강제적 그 취득이 되더라도 결국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재산권의 사유재산권 제도의 어떤 그 취지상 이거를 몰수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보상을 하고 해야 한다는 것이 이 공용수용의 기본 법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인에 의한 취득을 이제 공공적 사용수용이라고 하는데요. 사적 공용수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19회 시험에 기출된 바가 있습니다. 공공적 사용수용 내지는 사적 공용수용이라고 하는데, 특정한 공익사업, 기타 복리 목적을 위해서 사적 주체가 사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에 의미해서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우리가 공공적 사용수용 내지는 판례는 사용수용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적 공용수용 같은 경우는 19회 시험에서 주식회사 일산대교 6개 기업이 이제 컨소시엄을 맺어서 그렇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 이후에 이게 이제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공익사업의 증대라든지 민간 활력의 도입, 공행정의 민관화 차원에서 이 공공적 사용수용이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법적 근거로 보면 우리가 헌법 제23조 우리 법률 유보 원칙이죠. 법률에 따라 이제 정당한 보상을 하고 이제 국민의 재산권을 취득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토지보상법으로는 제4조 5호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내지는 지역 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이제 공공적 사용 수용. 결국은 이제 공공적 사용 수용의 요건도 사기업에 의한 것뿐의 차이가 있을 뿐, 공공 필요 있어야 되고 재산권에 대한 공권력 침해, 법률의 근거, 정당한 보상, 그러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 사업으로는 토지보상법 제4조의 수용 적격 사업이어야 하고요. 기타 개별 법령에 사업 인정 의제가 한다고 하면 이제 공공성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적 공용 수용에서 제일 논의가 많이 되는 것이 계속적 공익 실현 보장 수단입니다. 결국은 사기업은 언제든지 이게 하다가 말고 그냥 판쳐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공익을 실현하지도 못하고 국민의 재산권만 취득하고 그냥 우리 현장 말로 먹튀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자, 헌법적 근거 헌법 제23조에 이제 이러한 공익사업의 계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 장치로서 헌법 23조에서 이러한 공용수용을 함에 있어서 공공필요가 결여된 공용침해는 재산권 보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가 되고요. 보장책에 대한 법률 유보, 법률로서 정당한 보상을 하고 공익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장 수단으로서는 환매권 91조의 토지보상법 9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환매권은 결국은 그 공익사업을 한다 그러고 국민의 재산권을 취득한 연휴에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공익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토지 소유자에게 돌려도라고 하는 것이 환매권이고요. 사업인정의 실효는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사업인정
받은 다음에 1년 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사업 인정은 실효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보상법은 1년 이내에 이제 재결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개별 법령에서는 사업 기간 내에 하도록 하는 그런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 이외에 이제 뭐 입법적 통제라든지 뭐 사법적 통제 이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부대 사업과 사용 수용 중에서 특히 이제 민간투자법 이런 데서 21조 규정에 보면은 채산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 사업 시행자가 그 부대 사업을 통해서 그 채산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자, 이런 측면이 결국은 국민의 재산권을 사경제 주체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빼앗기는 것도 좀 억울한데, 그러한 사경제 주체의 그 사업 시행자가 부대 사업으로서 자기들의 채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사적 공용 수용을 확대해 가지고 그 부대 사업을 해 가지고 자기의 수익을 맞추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 이것이 학계의 주류적인 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광명 역사 같은 거를 사적 공용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민간 사업 시행자들이 그러면 그 일대에 땅들을 수용해서 역사 옆에 아파트를 지으면 잘 팔릴 거 아니에요. 역세권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민간 투자법에 따라서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서 광명 역사는 사적 공용수로 공시가 기준 보상하고 자기들이 투자해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일대의 땅을 수용할 수 있게끔 그 해서 그 수용해서 아파트 쪄가지고 팔면 수익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대 사업을 통한 채상성 확보를 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국민적인 비판이 있다. 법과 함정에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용수용과 공공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용수용이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서 보상을 전제로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에 의미해서 취득하는 것을 우리가 공용수용이라고 하고, 공용수용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공공필요가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이제 이 공공필요와 공공성이 다르다는 견해를 가진 학자들도 계시지만, 이 책의 보상복 기본서에서는 공공필요와 공공성은 동일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동일한 내용으로 전제하고 책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요. 자, 공공필요는 공용침해의 실질적 허용 요건이자 본질적 제약 요소다. 뭐 주어 구조 같은 문장이죠. 자, 이런 문장들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공공성 판단은 헌법 제37조 2항 비례 원칙에 따라서 단계적 심사 과정을 거친다. 우리 행정기본법이 최근에 제정이 됐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0조에서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이 규율되어 있고, 이것은 단계적 심사 과정을 거친다. 그 내용까지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공공필요의 개념은 공익성과 필요성이란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된다라는 것이 2011 헌바 129-172 헌법재판소 결정에 보면은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필요의 개념은 공익성과 필요성이라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바, 공익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용수용을 허용하고 있는 개별법의 입법 목적, 사업 내용, 사업의 입법 목적이 이바지 하는 정도는 물론, 특히 그 사업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설에 대한 대중의 이용, 접근 가능성도 아울러 고려해야 된다. 이게 지금 공익성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용수용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사인의 이익 사이의 이 형량에서 사인의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돼야 하며, 사업 시행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으로 획득할 수 있는 공익이 현저히 해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규율도 갖추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기본서 칠판 제 24페이지에 이제 이러한 판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러한 공공성 개념이 계속 확대되는 경향이 있죠. 자, 그리고 공용수용과 공공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공용수용의 요건으로서는 공공필요가 있어야 되고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헌법 제23조에 규율된 것을 논거로 해서
결국은 이러한 공공성은 공용성의 본질적인 제약 요건이기도 하다.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법에 의한 공공성 확보, 수용 적격 사업과 공공성. 우리 토지보상법 제4조는 수용 적격 사업으로서 어떻게 돼요? 공익사업에 대한 부분을 열거하고 있다. 우리 열거주의, 그래서 제한적 열거주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제4조는 수용 적격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륙법계 같은 경우가 이제 열거주의로 되어 있고요. 영미법계 커먼로우인 경우에가 예시주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토지보상법 제4조 공익사업의 내용, 요거 외워두셔야겠죠? 국도, 청학, 택부, 그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국방, 그죠? 국도, 도로, 그 다음에 청사, 그죠? 그 다음에 국도, 청학, 학교, 그죠? 그 다음에 택지 및 그 산업단 조성, 그 다음에 교량 이런 것들, 부속시설, 그죠? 그 다음에 이주단지 조성,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해서 이거 좀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별표 관련된 내용이 이제 최근에 좀 많이 개정이 됐어요.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토지보상법 제4조의 개정 의의 관련돼서 과거에 우리 김원보 전 회장님께서 관련된 논문도 쓰고 그러셨는데 그런 논문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현재 개정 법률에서는 사업 인정을 받아야 할 별표에서 사업이 19개 있고요. 사업 인정 의제 사업이 94개 있습니다. 그래서 113개로 확장이 되어 있어요. 최초 만들 때는 111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113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이 확대됐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페이지 보시면은 토지보상법의 공공성 확보, 그렇죠? 그래서 사업 인정에 의한 공공성, 사업 인정을 통해서 공공성을 확보한다. 왜냐면은 이러한 공공성에 관련된 거는 우리 국토부 장관이 이러한 공공성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죠? 마찬가지 사업 인정 받을 때뿐만 아니라 사업 인정 의제할 때도 이번에 이제 법령이 개정이 돼서 그 기본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는 의견 청취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중앙토지에 협의할 때 우리 공익성 협의, 공익성 검토할 때 이 수용의 필요성에 관련된 내용들, 그렇죠? 사업의 공공성과 수용의 필요성,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그런 내용들이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업무편람, 2024년도 업무편람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단톡방에도 올려드렸어요. 뭐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29페이지 보면은 중앙토지수용의 공익성 검토, 공익성 협의 제도가 21조 토지보상법 제21조에서 시도기관,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 이해관계의 의견 청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형식적 심사와 실질적 심사 이렇게 여러분들 30페이지 보시면은 공익성 검토 판단 기준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해서 그 형식적 심사는 사업의 적격성과 사전 절차의 적법성을 보도록 하고요. 중앙토지수용의 실질적 심사는 사업의 공공성으로서 사업 목적의 공공성, 사업 시행자의 유형, 근거 법률의 목적 및 상위 계획의 부합성, 사업의 공공 기여도, 공익의 지속성, 시설의 대중성 뭐 이런 것들을 심사해야 되는 거고요. 수용의 필요성에는 피해의 최소성, 두 번째 방법의 적절성, 세 번째 사업의 시급성, 네 번째 사업 시행자의 사업 수행 능력 이런 것까지. 이 사업 시행자의 사업 수행 능력은 2009도 1051하고요. 2017 7103일에 이제 판례에 이제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적 공익 실현의 보장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보장책의 법적 근거를 보면 헌법 제23조뿐만 아니라 개별법에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둬야 한다는 거 하고요. 토지보상법상의 보장수단으로서는
환맥관 91조, 그 다음에 23조, 24조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인정의 폐지, 변경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4페이지에 관련된 뭐 공공필요의 판단 기준, 비례원칙, 과잉금지 원칙 해가지고 이제 관련된 판례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 우리 기본서 2009도 1051 창원시 골프장 사건, 이게 대표적인 이제 사업 시행자의 시행자가 사업 인정을 받기 위한 요건이죠. 요건에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주요한 쟁점이 사업 시행자의 공익사업 수행력과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그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판결 유지는 딸딸딸딸 여러분들 외워두셔야겠어요. 판결 유지 2009도 101 별표 3개 채우시고요. 시험에 몇 차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판결 유지 제가 읽어드리면요. 35페이지 있습니다. 기본서 7판. 자,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형성행위이므로 해당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인정기관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공익성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사업 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는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율형하고 그 비교율형은 비례원칙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하여 공익을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공권정적 강제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수용권을 설정해 줄 수는 없으므로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 인정의 한 요건으로 봐야 된다. 두 번째 판결 유지에서요. 공용수용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요청상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 제23조의 근본 취지로 비춰볼 때 사업 시행자가 사업 인정을 받은 후 그 사업이 공용수용할 만한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사업 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이 현재의 비례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 또는 사업 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여전히 그 사업 인정에 기하여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용권의 공익 목적에 반하는 수용권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2009도 105이라고 우리가 유사 판례 뭐 있습니까? 2017도 71031 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이 있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우리 앞부분에서 36페이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토지보상법제의 역사 잠깐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다시 한번 드리면요. 우리가 1962년도에 토지수용법은 공법이었습니다. 이것이 계속 시행해 오다가 1975년 우리 새벽종이 흘렀네, 새아침이 밝았네, 경부고속도로 진행을 하면서 1975년도에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사법이에요. 아직도 일본에는 토지수용법하고 그냥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특례법이 이중으로 지금 있고 그대로 그게 지금까지 쭉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1962년 일본 토지수용법 참고하고 군사작전식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1975년 일본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특례법을 따서 운영을 해오다가 이게 절차가 중복되고 그러니까 2003년 1월 1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해서 통합을 했어요.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이 공특법, 사법의 규정이 몇 개 없었는데 시행규칙이 토지보상 매뉴얼이었거든요. 그거가 어떻게 들어갔어요? 토지수용법의 그 시행규칙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 토지수용법에 있는 법률 시행령은 그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토지수용법은 그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특법 시행규칙이 밑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시행규칙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2조에 대해서 법령보충조 행정규칙이다 이런 판례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 법규명령으로서 위임명령인데 그게 왜 법령보충 행정규칙이에요? 그냥 법규명령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공특법 시행규칙의 역사로 보면은 이게 그러한 역사적인 내용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이르게 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틈나는 대로 이렇게 토지 우리 보상법, 특히 이제 보상법규 3법 중에서 토지보상법의 이제 주요 쟁점들 순서대로, 교재 순서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이게 이제 저걸 보면은 방문각 동영상 강의 이런 거 하면은 중간에 또 이게 뭐 이동하다 보면 끊어지고 막 그러고 다시 접속해야 되고 반복해서 뭐 그게 한 두세 번밖에 못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제가 이거를 뭐 행정법이면 행정법, 토지보상법이면 이거 보상복귀면 보상복귀 기본 강의, 그다음에 판례 해설이면 판례 해설 전부 다가 이게 다 묶어놨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렇게 다 정렬을 해놔가지고 그룹핑을 해놔가지고 여러분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하면은 시간도 많이 세이브되고 그 다음에 공부도 이렇게 계속 반복 학습하니까 앵무새 전략이죠. 계속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슬금슬금 해가지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다 숙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임하는 수험생활 되시기 바라고 반드시 그렇게 하면 합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